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4년 8월 6일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을 공격하면서 전세계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1만 명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쿠르스크 전선에서 발생 중인 일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 구독자 목표는 50만 명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를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쿠르스크 전선이 열려서 쿠르스크 전선이 왜 생긴 건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러 연합군이 3월 초부터 쿠르스크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벌써 3분의 1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했던 땅들이 지금은 무섭게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일 큰 게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까지 중단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상업용 위성 사진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이러한 정찰, 감시, 정보 자산을 공유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맵패키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수행한 곳이었기에 강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비등비등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보 공유를 끊어버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이게 된 건데요. 실제로 3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압박한답시고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 벌써 쿠르스크 전선이 거의 다 밀린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정보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포병대와 드론 부대는 위성 사진을 보고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지휘관 등 주요 요인 등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 지형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모든 수준에서 큰 이점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 없으니 밀릴 수밖에 없었죠. 정보, 감시 자산은 우크라이나보단 러시아가 더 한 수 위니까요. 무엇보다도 북러 연합군의 전술이 다소 바뀐 것도 한몫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드론 부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테니 넘어가고요. 북한군의 전술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북한군은 이전에 그저 때로 몰려다니며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전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것도 탈영병이 생길까봐 전우조 느낌으로 때로 다니는 건데요. 그래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꽤 높았어요. 1차 병력을 파견한 게 1만 2천 명 정도인데 사상자가 4천여 명 정도니까 이미 4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북한군이 느닷없이 전술을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군은 전투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술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이전에는 대규모로 무작정 돌격하는 전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분대 규모로 기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격을 맞아도 피해가 덜 생기고 있고요. 경찰 드론으로도 감지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대로 참호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북한군은 이렇게 분대 규모로 기동하면서도 전투 하나를 위해 수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지키고 있는 참호에 북한군은 분대 단위로 지속적으로 투입해 10배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 10배에 가까운 상황이 나올 때만 전투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군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군이 굉장히 잔혹한 전술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적한테 잔혹한 전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잔혹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사상자가 4천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포로가 꽤 많이 잡혀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 포로가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꽤 충격적인데요. 현재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증언에 따르면 포로가 되기 전에 자폭한다는 등의 증언을 한 것을 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처럼 포로가 되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이렇게 실전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훈련을 10번 한 사람보다 실전 경험 1번 한 사람이 훨씬 전시 때 잘 싸웁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군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습을 보면 웃음만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실전 경험이 꽤 누적되었는지 현대전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장 소규모 분대 단위로 흩어지면서 기동하고 정찰 드론을 피하는 모습이라던가요. 참호를 장악하기 위해 참호에 있는 병력보다 수배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해서 참호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요, 확실히 실전 경험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대규모로 전투 병력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문제는 북한군이 저렇게 실전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한국도 큰 위협이 됩니다. 어떻게든 이 위협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주요 요충지는 대부분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7일에 쿠르스크 돌출부를 탈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이 지역의 러시아군은 체첸 특수부대와 러시아군 30년대가 수자 중심부를 공격하게 했고요. 지하 가스관을 통한 기습까지 시도했습니다. 체르카스코의 프레치오네, 레베데프카, 쿠바킨과 같은 마을이 이미 러시아군이 탈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거기다가 이곳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1만 명 정도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영내로 가는 다리를 러시아군이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07 고속도로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있는데요. 이곳을 폭파하면서 보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테러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 1만 명이 포위될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령관 중 한 명은 8대에서 10대의 차량이 뚫고 들어와 순식간에 전선이 무너졌다며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패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쿠르스크를 잃게 되면 협상력이 약화되고 러시아는 더 강경해질 겁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얻기 위해 러시아가 전쟁을 더 끌 수도 있죠. 미국의 지원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에 불리하니까요. 거기다가 미국의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서 러시아군이 보내는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보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미국 공백을 메우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핵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럽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당장 정보 공유에 위성사진 접근 권한까지 차단을 해버렸으니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유럽은 재무장한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건 몇 년 뒤일 겁니다. 거기다가 군축을 너무나도 많이 해버렸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주는 바람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줄 무기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이 아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만이라도 자국군들이 들어가 방어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요.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유럽이 제공하는 정보, 감시 자산도 미국 수준으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하죠. 그렇게 현재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서방의 확실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이후로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쿠르스크를 잃으면 끝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도미노 효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승리를 발판으로 동부 돈바스 지역 공세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쿠르스크에서 철수한 우크라이나군 1만 명이 재배치되기도 전에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 방향으로 병력을 이동 중입니다. 3월 8일 러시아 드론과 이스칸드르 M 미사일이 도브로필리아를 초토화하며 11명이 죽었는데 이건 동부 보급기지를 파괴하려는 신호탄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포탄과 미사일이 부족한데 동부 방어선마저 뚫리면 키이우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 병사는 쿠르스크가 무너지면 동부도 끝장이라며 절망했어요.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멸망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유럽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